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0장부터 41장, 42장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지난 영상들을 이렇게 한 번씩 쓱 훑어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좀 촌스러울까? 필름이, 영상이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오바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더 재밌고 점점 이런 게 쌓여서 더 신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이 좀 이제 투자한다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영상 보면 또 살짝 창피할 수도 있겠네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이러면서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41장, 42장. 어떻게 보면 요셉의 메인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중반부 이야기잖아요. 네.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이 시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0장입니다. 네, 요셉이 막 감옥에 갇혀서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 제가 표현했다시피, 이게 좋은 일인가? 막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 좀 중요한 에피소드잖아요. 네. 꿈 이야기가 가미되는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그렇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일 많아지고, 네.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네, 뭔 잘못을 한지 모르지만 일단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제가 이걸 빼먹고 있더라고요.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 저는 따로 감옥이 크게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았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네. 이런 것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 감옥,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같이 죄수인데, 아무튼.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해석을 오해를 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느니까 나한테 말해.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오해하시는 분 없었겠죠. 네,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구절이 딱 있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사흘은 3일이죠. 사흘 아니에요. 3일입니다. 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전의 날들, 예전에 이제 갇히기 전에, 그 얘기죠. 네. 유식하다, 이게 뽐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잘난 척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풀려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요 전에 풀려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있네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네. 저 이거 보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네, 무섭게 해석이 되네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또 얘기도 없어요. 바로 그냥 사흘이 돼버립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쵸, 나 풀려났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막 정신없이 기뻐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요셉이 잊혀지고 말았네요. 요렇게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왠지 끝이 좀 요셉이 슬프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네요. 창세기 41장은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스포 같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제목만 살짝, 제목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그쵸? 아무튼,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2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끼케야 몇 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 꽤 긴 시간이잖아요. 군대 갔다 올 시간인데, 그쵸? 꽤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네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와서, 암소인데 좀 예쁘다 그래야 되는데, 그쵸? 아무튼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소가 막 소를 잡아먹는데. 악몽이죠, 악몽.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투실투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2년 만에 어떻게 2년 만에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쵸? 네. 임금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옷도 지저분하고 수염도 막 엄청 길렀을 거 아니에요. 2년인데. 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게 정말 저는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게 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의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전에 막 아무리 좋았던 일도 당장은 잊게 되잖아요. 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에 두셔야 합니다. 갈무리가 뭐 저장한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요 믿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예, 그냥 누가 그냥 모르는 애가 모르던 애가 와서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야 잘 됐다 이러고 믿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바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네.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예. 이렇게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인생 역전이 되네요. 네. 인생 역전하면 로또만 떠오르는 저희들의 두뇌가 참 안타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옥새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양반 그 가마 지나갈 때 왕 지나가고 막 이럴 때 다 숙이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요런 건 이제 어디 가도 비슷한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이 예, 당황스럽게 어렵네요. 예.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래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저는 여기서 또 충격을 받은 게 요셉이 결혼한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물론 나중에는 낳겠지만 그게 저는 이때 결혼한 줄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보고 결혼했네 이러고 깜짝 놀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이 일복이 정말 터진 것 같아요. 예, 어딜 가나 크게 땅도 넓게 이렇게 대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봐요. 예, 쓰지도 못하고 그냥 야 일단 다 채워놔 이렇게 할 정도로 5분의 1밖에 안 모아놓잖아요. 얘기 보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봐요. 네. 요셉과 원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되게 설명을 예, 어렵게 하네요. 네, 아무튼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므낫세는 들어봤어요. 예, 므낫세. 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예, 에브라임도 들어봤어요. 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대비를 해놔야 돼요. 뭔 일이든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좋죠. 네. 근데 이게 알고 대비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서 그죠? 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전 또 여기서 충격을. 준 게 아니잖아요. 팔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아놓은 곡식인데 그걸 팔았어요. 네, 요게 조금 또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 팔았어? 이집트 사람에게 그냥 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팔았대요. 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네, 전 뒤에만 알았던 거죠.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게만 팔았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팔고 되게 공평한 요셉이었네요. 네, 이렇게 공평하게 4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2장입니다. 42장은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가야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네, 이게 꼰대 언어 있잖아요. 예. 너 뭐해? 뭐 쳐다보고 있어? 뭐 그냥 죽을 거야? 막 이런 꼰대 말도 있잖아요. 와, 이게 예전에 이 말투를 썼다는 얘기 이게 딱 상상이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이. 네. 요 다음도 재밌어요.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네. 이런 살짝 꼰대 말투. 아빠들이 말투가 다 이런가 봐요. 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예전 요셉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같이 보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요셉을 이놈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 그 의심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같이 안 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누가 이제 다른 분이 해석하기로는 이제 트라우마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의심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네, 사람이 많았겠죠. 온 세상이 다 기근이니까. 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그쵸? 집단이 이렇게 딱 절한 것처럼, 네. 꿈이 이루어지네요.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네. 한눈에 알아보죠. 형들인데. 예. 게다가 막 애기 때, 갓난 애기 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봤던 형들인데, 그죠? 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저는 근데 목소리 들으면 의심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형제들인데 몰랐다고 하네요. 네, 막 긴장하고 이래서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쵸?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엄청 우기네요. 네. 근데 우기는 얘가 힘이 세니까 우기면 이게 힘센 사람이 이겨버리잖아요. 참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지금도 막 모르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좀 씁쓸합니다. 네.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요 맹세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좀 이렇게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막 이것처럼 좀 맹세를 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이름을 좀 빌렸나 봐요. 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실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바로 보낸 게 아니고 한 사흘을 그냥 바로 가두어 버리네요. 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아주 그냥 골탕을 제대로 먹여버리네요. 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네, 여기서 팍 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랬어 이러고.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저도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쵸? 예, 그것도 외면해버리고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예.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예, 당해봐야 알아요. 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목소리로는 몰랐겠네요. 통역이 얘기를 대신해서. 예, 아이고, 참. 이집트 말로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이렇게 퍼주기 시작하네요. 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에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죠. 2 아들까지 그냥 걸어버리네요. 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다 같은 아들인데,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계속 이렇게 두는지.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걸 보면서 전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자식들인데, 그리고 또 더 이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까지 그거 걸고 근데 또 죽이는 건 또 손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좀 이렇게 보면 형제간에 좀 냉정함 이런 게 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하네요. 네. 형제들 간에 좀 친한 것도 되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말다툼을 하면서 또 좀 찝찝하게 또 4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0장부터 41장, 42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모든 드라마는 가다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딱 끊어져야지 그 다음이 또 기대가 되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다음 편이 좀 기대가 돼요. 내일은 또 어떻게 재밌게 읽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겠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뒤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뭔가 발전을 위해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뭔가 발전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대충 되게 창피한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예,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꼰대 같았나요? 죄송합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